1억을 모으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2024년, 2025년 이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모으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1억 3천만 있으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억 모으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명확한 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륙한다는 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는 거고, 이 1만 미터로 올라간다는 게 뭐냐? 결국은 비행을 하기 위한 거죠. 자본 1억을 모으지도 않고 어설프게 주식 투자한다, 코인 투자한다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참 재밌게도 모은 사람보다는 말씀드렸죠? 모으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은 사람은 모으면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1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데, 모으지도 않은 사람은 벌써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뚝딱 대박이 날 만한 투자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1억을 모으고 나면 드디어 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비행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도 굉장히 저항 없이 빨리 날아간다라는 말인데, 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아니면 아파트, 이거죠. 결국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고 내 아파트 마련이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건 1억만 갖고 뭐 청약을 내가 당첨이 돼서 뭐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이걸로 갭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거주해야 될 집을 사는 것으로는 1억이라는 것은 뭐 턱없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주식을 당분간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에 몰빵을 하는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예금의 비중을 가져가면서 그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거죠. 자, 아파트. 오늘은 이제 아파트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만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투자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투자라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뭐예요? 실제 비용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 이 비재정적인 부분의 투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청약 시장을 한번 보니까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서울은 242대 1, 지방은 0.07대 1.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야, 분양시장의 극과 극. 여러분, 극과 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극과 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극과 극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양극화 말은 하지만 242대 1, 0.07대 1.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 서울의 수도권의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껑충, 그리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은 정말로 극과 극의, 정말 청약에서 옥석 가리기가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입주 물량을 한번 봤거든요. 자, 입주 물량을 보니까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인데 22년도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해조차도 22년도죠, 지금 여기가. 실제 공급은 한 3만 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돼서 실제 수요보다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2023년 올해도 역시 공급이 많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수요가 없어.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서울은 그만큼 정비 사업에 의한 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땅을 지을 곳이 없잖아요. 송곳 하나 꽂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재건축을 하거나 정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인데, 가뜩이나 서울이 아파트 비중이 적은데 공급이 당분간 이렇게 적으니까 당연히 청약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확보를 위해서 경쟁률이 조금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돈줄남이 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아파트 마련을 일단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요.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아파트 숫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가 633만 채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2021년도까지 통계니까 뭐 그 사이에 조금 더 늘긴 했겠지만 현재 633만 채 정도가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냐면 60%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채 중에 6채만 아파트고 4채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건데 제가 2011년도에 한번 코엑스에서 머니쇼였나요? 강의를 할 때 그 당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아닙니까? 12년 전에 제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서울의 아파트는 평당 5천이 넘을 것이다. 이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쟤는 앞으로 못 나오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점점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렇게 뚝딱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세상이 점점 험해지면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안전의식이 높아질수록 안전한 취안에 유리한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98만 채,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 주택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전국을 한번 볼까요? 수도권과 지방의 합계를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방이 아파트 비중이 높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은 64%거든요. 수도권보다 높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서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돼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한 20, 30년 동안 너무 재건축을 억제하니까 서울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서울이 제일 낡았어.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높은 빌딩 이런 건 있지만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서울은 그동안 집값 잡는다는 명목하에 재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뭐 지방 가면은 새 아파트들이 많은데 서울 가면 오히려 낡은 아파트가 많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주택에 투자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수도권에 어쩔 수 없이 쏠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보다는 입지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당첨보다 입지가 우선이다. 그럼 입지를 골라낼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웬만하면은 수도권, 그 수도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입지가 조금 좋은 곳이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를 해놨을 때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모으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2024년, 2025년 이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추첨제 청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억 없이 추첨제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억 안 모았는데 이게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억도 말이죠. 여러분 1억 모아가지고 이번에 1억 모아서 직주근접해보자. 그동안에 내가 보증금 3천에 월세 50을 살았는데 이번에 보증금 1억에 월세 60으로 회사 코앞에 한번 이사를 가보자. 그동안 돈줄남과 함께 1억을 열심히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다 집에다 깔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뭘 못하겠죠? 청약을 못하는 겁니다. 자, 5억 원짜리에 60제곱미터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수도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5억 원짜리 분양가에 당첨됐습니다. 계약금 얼마 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1억을 내야 돼요. 1억을 잔압을 해야 됩니다. 잔압. 잔압이 뭡니까? 그냥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모으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은 모았지만 그 돈의 한 30%가 보증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엄마 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한테 빌린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빌려서 할 수 있겠지만 진짜 6천, 7천, 8천도 안 모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1만 미터 고도, 자본 1억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러분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중도금을 6번을 내야 됩니다. 5천만 원씩 10%씩 6번 내야 되는데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1억도 지금 간신히 지금 밀어넣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억만 계약금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자 이제 2년 6개월 동안 집을 짓는 동안 내야 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과거에 규제가 있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은 50% 정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 당첨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떻게 2년 동안 집중해서 어쨌든 당첨이 되고 나면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쫓아간다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아무리 안 돼도 60%, 70%, 80% 해준다. 아무리 정말 최악의 경우 그 지역이 진짜 다시 규제가 생겨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더라도 50%는 대출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50%면 얼마입니까? 5억에 50%면 2억 5천이죠. 그러면 5천을 몇 번 내줄 수 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냥 6번 다 내줍니다. 예, 그냥 잔압이 아니라 6번 다 내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5억짜리의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주변 시세가 5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5억보단 조금 비쌀 거 아니야. 요즘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건설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고 해서 옛날처럼 뭐 5, 60%, 60, 70%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없으니까 냉정하게 보면 뭐 8, 90%라고 봤을 때 5억이면 최소한 6억은 좀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에 당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내가 1억만 밀어넣고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잔금까지 끌고 가면 이제 건물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잔금까지 끌고 가면 잔금에 가서도 우리가 또 1억을 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 1억을 낸다는 건 뭐예요? 대출 없이 여러분들이 이 집에 들어가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가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혼자 사는데 이 25평 아파트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를 줘야죠, 전세를.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돈이 모이면 이제 세입자를 밀어내고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식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너가 들어가라 뭐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는 대출도 뺏어버리고 앞으로 담보대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입니까? 다 짓고 나면 6억 넘죠? 뭐 잘하면 7억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아파트가 평균 90%로 분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90%, 그러니까 되게 비싼 아파트야. 그러니까 시세가 주변에 그냥 90%로 분양을 했어. 그럼 그 얘기는 주변은 지금 얼마라는 얘기냐면 5억 나누기 0.9 하면 5억 6천이라는 얘기예요. 주변은 5억 6천인데 나는 이거 5억에 받은 거죠. 자, 그럼 5억 6천짜리 아파트의 전세가는 얼마입니까? 평균 한 65% 정도 잡으면 5억 6천 정도 하는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3억 7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얼마만 있으면 이거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분양가 5억이니까 1억 3천만 있으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집 짓는 동안 2년 6개월 동안 얼마만 모으면 돼요? 얼마만 모으면 돼? 30개월 동안 4천만 원만 모으면 돼. 취득세 낼 돈 하고 해가지고 취득세 낼 돈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계약금 1억 밀어넣었죠. 그리고 이거 전세 주고 3억 7천 받아서 중도금 대출 갚고 그리고 나는 그냥 4천만 원만 있으면 등기 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억 4천만 있으면 그것도 지금 당장 1억 4천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냥 1억만 밀어넣으면 되는 거죠. 대출 받아서든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든. 그리고 3년 후에 4천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억, 6억, 7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중도금 대출 받으면 본인이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세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금 세입자한테 3억 7천 받아가지고 중도금 대출 갚아버렸기 때문에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 회수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전세 주고 있는 기간 동안은 담보대출 안 된다 그랬는데 난 담보대출이 없어요. 세입자한테 3억 7천 받았잖아. 담보대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1억을 모으면 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1억이 있으면 이런 거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20번 정도 낙첨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나쁘지 않은 입지에 5, 6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1억을 모은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뭐다? 바로 내 일 아파트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